행정부 회의실. 프랑스 도시행정 평가관들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무얼 가르쳐 줄까? 웃음 짓던 그들이 한국 방문 후 돌아왔을 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도시행정 자문 일을 합니다. 효율, 투명성, 시민참여, 이것이 제가 믿는 행정의 기준이죠. 그런데 이번 출장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 파리의 푸른 하늘 아래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파리의 풍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거리엔 시위가 있었대요. 그런 나라가 시스템 강국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동료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렌,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해.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뉴스 기사를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 자막과 함께 촛불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너무 정돈되어 있었으니까요. 친구와 통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시위에 불도 나고 경찰이 최루탄 쏘잖아. 그런데 한국에선 촛불이래요. 그게 말이 돼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얼마나 격렬했나요? 파리 시내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불타는 차량, 깨진 유리창, 최루탄. 그런데 한국의 시위는 마치 축제 같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포장돼 있을 거라고, 보여주기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데이터와 통계를 좋아합니다. 감정보다는 숫자가 더 믿을 만하니까요.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지만 그 안의 숫자들이 말하는 효율성이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지도상에서 한국은 손톱만큼 작아 보였으니까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저는 평가관으로서 냉철한 시선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곳에서 보게 될 모든 것을 의심해야 했으니까요.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고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이건 공항의 연출일까? 한시적인 현상일까?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나의 예상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담당 직원이 영어로 인사하며 미소 짓자 저는 무표정하게 여권을 내밀었어요. 저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와 객관적 관찰만이 제 임무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오며 창밖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한 택시 승강장, 깨끗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진짜 강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는데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쉽게 설득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기묘한 정적이었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소음과 혼잡함에 익숙한 제게 이곳의 질서정연함은 어색하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움직였고 표지판을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저를 마중 나온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특이해서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첫인상부터 내 예상과 다르다니 당황스러웠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차선을 지켰고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경적도 없고 차선 변경도 드물다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연출된 것이 아닐까? 시선을 돌려 차 밖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디서든 시위의 흔적이나 혼란의 징후를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진짜로?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요, 그냥. 파리에선 이런 질서가 보기 힘들어서요. 말을 마치자마자 자책감이 들었어요. 벌써 비교를 시작하다니.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혼잡함, 끼어들기, 경적 소리의 향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지훈과 로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투어면. 냉랭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궁금했어요. 과연 이 나라는 어디까지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어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 이 작은 나라가 정말로 시스템의 강국일까? 의심이 가득했지만 첫날부터 제 편견을 흔드는 광경들을 목격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의 정숙함, 도로의 질서, 사람들의 차분함. 이 모든 게 연출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나라의 일상일까요? 내일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평가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상기시키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파리의 밤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구도 서두르지 않는데도 모두가 제 갈 길을 정확히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너무 조용했어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어요. 이곳의 첫인상은 조용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지훈과 만나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지하철. 파리의 메트로와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깨끗한 바닥과 벽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그라피티와 지저분함에 익숙한 제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여기 청소부가 얼마나 자주 오나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오지는 않아요.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정확히 두 줄로 서 있었죠. 이건 연출이 아니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아침입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모두가 타는 사람을 먼저 내려주고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차 내에 들어서자 노약자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섰고 노인이 오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죠. 파리의 지하철은 냄새, 노숙인, 소매치기로 유명하죠.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마치 공공장소를 존중한다는 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요. 지하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오는 것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다국어 안내는 파리에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한 경우는 드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다니.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배우니까요. 교육. 그 단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유럽에서도 교육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상에 스며든 경우는 보기 드물었어요. 갑자기 한 승객이 넘어졌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도왔고 자리도 내주었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파리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대부분 자기 일에 바빠 모른 척했을 겁니다. 이건 교육의 결과인가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지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점점 잊혀가는 가치였으니까요. 다음 역에 도착해 내리면서 한 어린아이가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아이들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 거리로 나오니 같은 질서가 이어졌어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모두가 기다리는 모습,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키는 사이클리스트들, 담배꽁초 하나 없는 깨끗한 보도.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요. 점심시간 붐비는 식당에서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식사 후에는 스스로 정리하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네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제 선입견을 깨부수고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서울의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경험하며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이 가능할까? 정말 교육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도시는 뭔가 다르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프랑스의 관공서와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파리에서 공문서 한 장 받으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악몽 같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주민센터에 들어서자 깔끔한 실내와 질서 정연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어 누구나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이건 효율적이네요. 감탄했습니다. 파리에선 언제 내 차례가 올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응답했죠. 여기는 시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셀프 발급기가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신분증을 대고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의 도움도 필요 없이요. 저기 보세요. 지훈이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발급기 사용법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 말에 시선을 돌리자 한 직원이 친절하게 노인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인내심 있게 한 단계씩 설명하며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디지털 약자도 배려하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여기 편에서 다들 자주 와요. 놀라서 바라보니 그녀는 자신을 김현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이가 말을 걸어오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대답했습니다. 여기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죠. 아, 그렇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도 여기 단골이에요. 김현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관공서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모두 자기 일에 바빴고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파리에선 서류 하나 떼려면 두세 번은 줄을 서야 해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어요. 김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예전엔 여기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 개선을 요구했고 정부도 응답했어요. 지금은 많이 편리해졌죠. 개선, 시민의 요구, 정부의 응답.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지만 변화는 느리고 제한적이었어요. 주민센터 한쪽에서는 작은 교육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었어요. 저것 보세요. 김현숙이 가리켰습니다. 정부가 노인분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료로 교육도 해주고요. 그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시민을 향한 진정한 배려였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신뢰예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 김현숙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신뢰해요. 그게 우리 사회의 기반이죠.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제 선입견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프랑스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지 못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인상적이에요.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이 느껴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지훈은 제게 서울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번화가로 안내했습니다. 거리에 나서자마자 깨끗한 보도와 질서 정연한 도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쓰레기통이 주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담배꽁초 하나 없는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파리였다면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굴러다닐 텐데. 생각을 말로 내뱉었어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민의식이 변했죠. 한 공원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 그런데 어딜 봐도 쓰레기나 낙서가 없었어요. 벤치는 깨끗했고 잔디는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일상인가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대신 옆에 있던 러시아 관광객이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이게 연출일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어. 일주일 동안 관찰해봤지만 항상 이래. 드미트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관광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나라와 너무 달라서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녀라고.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정말요? 밤에도 안전한가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야경도 아름답고요. 공원을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이었지만 어딘가 정돈된 혼잡함이 느껴졌어요. 상인들은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지만 고객들을 속이거나 강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바가지를 씌우지 않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직하게 장사해요.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으니 속이면 금방 소문나서 장사하기 어려워져요. 김현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비자의 힘, 정보의 투명성. 이런 요소들이 정직한 시장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놀라운 선순환이었어요. 시장을 나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우산 포장봉투였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위한 배려였죠. 이건 정말 섬세하네요. 감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들어서자 벽에 부착된 공공 안내문들이 보였어요. 화재 대피로, 응급상황 연락처,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안내까지. 모든 것이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노상방뇨, 쓰레기, 노숙자 거의 없음. 제 관찰 노트에 적었어요. 파리의 일부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약속대로 서울의 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번화가로 향하는 길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성들이,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었는데도 말이죠. 파리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여기 정말 안전한가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100% 안전하진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죠. 새삼 이 나라의 크기를 생각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프랑스의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 그런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이렇게 작은 나라가요? 중얼거렸습니다. 감탄과 의문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스템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인파로 붐비는 거리를 지나며 파리의 혼잡함과 비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어딘가 질서가 있었어요. 아무도 앞사람을 밀치지 않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파리도 선진국이라지만 제가 사는 그 도시는 이런 일상의 배려가 너무 부족하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가게들, 24시간 편의점, 심야 버스.
도시는 잠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왜 프랑스는 할 수 없었을까? 그날 밤 제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다. 한국은 작지만 그들의 꿈은 크다. 다음 날 지우는 저를 커뮤니티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공부하고 노인들은 취미 활동을 하고 주부들은 요리교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료인가요? 놀라서 물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무료고 일부는 아주 적은 비용만 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죠.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감탄했습니다. 노인 대상 컴퓨터 교실, 청소년 멘토링, 다문화 가정 지원. 세심하게 설계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이곳을 나와 공공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스터디룸, 디지털 자료실, 심지어 3D 프린터까지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감탄했어요. 파리의 도서관은 여전히 전통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어린이 안전시설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의 모든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과속방지턱, CCTV, 노란 깃발을 든 자원봉사자들. 이 사람들 봉사자인가요?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 동네 주민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보는 익숙한 정이었어요. 파리에서도 이웃 간의 정은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봉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렌 씨. 돌아보니 김현숙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어제 외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한국 음식 만들어 왔어요. 멀리서 왔다니 고생 많았겠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만난 사이에 이런 배려를?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도시락을 받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현숙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어디 가보셨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며 그녀는 한국의 일상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이야기들. 왜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 거죠? 궁금해서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워왔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가치관. 유럽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접근이었어요. 오후에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질서 있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감탄했습니다. 네, 교육열이 높은 편이에요. 때로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배움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좋은 점이죠. 교실을 나와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 한 학생이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는 인상적이었지만 더욱 인상적인 건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한국이 부러운 건 시스템보다 마음이에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커뮤니티 공간들을 둘러보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선진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김현숙이 준 도시락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빈 통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정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군요. 다음 날 지훈은 저를 스마트시티 통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도시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실시간인가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담당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 전체의 교통 상황, 대기질, 수질, 에너지 사용량, 심지어 쓰레기통 상태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한 화면에서는 교통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면 신호 타이밍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혼잡 구간에는 우회 정보가 제공되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도시 전체의 공기질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고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 배포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공기질까지 관리한다니. 파리도 배워야 할 점이네요. 담당자는 더 놀라운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나 소방차가 자동으로 배치되고 출동 경로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몇 초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네요.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죠. 맞아요. 담당자가 답했어요. 우리는 시민의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시간. 그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시민들이 행정 절차나 교통체증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니. 다음으로 본 것은 스마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일정량 차면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 수거차가 오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수거 작업이 줄어들겠네요. 관찰했습니다. 네, 연료도 절약되고 대기오염도 줄어들죠. 작은 변화지만 도시 전체로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작은 변화, 큰 차이. 또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작지만 효과적인 변화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센터를 둘러보며 한 가지 특징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불편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섬세한 접근이었습니다. 이건 기술 자랑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네요. 제 생각을 말했어요. 우리 도시는 언제부터 시민이 아니라 행정 편의를 중심으로 움직였을까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도시 구석구석이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보호받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죠. 고령화. 프랑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선제적 접근에 감탄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기술, 시스템, 인프라. 모두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지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계속 개선하고 있죠. 그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건물과 도로가 아니라 섬세한 배려와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였어요. 그날 밤 제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마음의 집합체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출국 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보여주기용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시스템 설계 철학은 거대했다. 사람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제도였다. 우리는 이 마인드셋부터 수입해야 한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하철의 질서, 주민센터의 효율성, 거리의 청결함, 스마트시티 시스템. 모든 것이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러나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김현숙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다. 보고서에 적었어요. 노트북을 잠시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상점을 여는 상인들. 모두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저 효율적인 게 아니라 따뜻했다. 중얼거렸어요. 호텔 직원이 노크를 하고 봉투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열어보니 김현숙의 편지였어요. 당신 덕에 한국이 더 좋게 보였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평가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지훈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이 모든 게 연출된 거라고 생각했죠.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외국에 가면 비슷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렇게 효율적인지 이해했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죠. 지훈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향한 자부심이었어요. 여기서 배운 걸 파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일부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시스템만 복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바탕에 있는 철학과 가치관도 함께 가져가야 해요.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담아두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출국장, 친절한 직원들, 조용하지만 활기찬 분위기. 나는 한국에 감동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런데 결국 나는 감동받고 떠난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의 철학,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주는 교훈은 크다. 시스템의 힘은 결국 그것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어요. 아니, 어쩌면 내 생각 자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